반갑습니다. 이하성 공포라디오의 이하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의 5가지 도시괴담입니다. 그럼 이하성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괴담, 신일의과대학교 미스테리. 2010년 어느 날 채용 공고를 올리는 한 사이트에 신일의과대학교라는 곳에서 채용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에 참가할 건장한 체격을 가진 25세 이상의 남성을 찾고 있으며 실험 전에 신체 검사와 심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험 내용은 이틀에 한 번씩 1단계에서 28단계까지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고통 때문에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다 라는 미심쩍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채용 공고가 화제가 된 이유는 급여가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채용 공고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혹하게 되는 채용 공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일의과대학교 채용 공고가 괴담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일의과대학교라는 곳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장한 신체와 고통을 감내하는 실험, 그리고 높은 급여라는 점에서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당 채용 공고가 화제가 되자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장기 매매 혹은 인신 매매, 마루타 실험 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일의과대학교의 채용 공고문은 합성이나 조작이 아니었고 실제로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으나 어떠한 정보도 알아내지 못하고 미궁에 빠진 채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신일의과대학교 채용 공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높은 급여를 위해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괴담, 국악미궁 괴담. 국악미궁은 1975년 명동 국립극장에서 처음으로 연주된 곡으로 가야금과 사람의 목소리로만 연주되는 곡입니다. 곡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희, 노, 의, 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악미궁은 섬찟한 가야금의 선율과 알아들을 수 없는 기이한 가사가 어우러져 매우 음침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첫 공연 당시 여성 관객이 소리를 지르며 공연장을 뛰쳐나가는 소동이 벌어졌고 단속이 심했던 1970년대에는 너무 충격적인 곡이라며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기괴하고 난해한 이 곡에는 반복해서 들으면 자살하게 된다는 괴담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금지에서 풀렸기 때문에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이 들으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호기심에 국악미궁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괴담, 라조육 이사이 괴담. 2012년 네이버 지식인에 다소 기이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이를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이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라조육 이사이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올라온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답글이 달렸습니다. 답글 또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라조육 기만, CMBT와 같이 난해한 단어들을 나열하며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지식인 글이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는 바로 인육거래, 식인과 같은 은어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라조육은 중국의 고기 요리로서 인육을 뜻하는 은어이며 이 사이는 문맥상 거래를 의미하고 생주이를 거꾸로 읽으면 이주생이 된다는 점에서 여자친구 생주이는 이주된 여자아이라는 뜻이 됩니다. BGM 역시 거꾸로 읽으면 MGB로 과거 소련 경찰을 의미하는 약자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지식인의 글을 재해석해보면 이주된 여자아이를 거래 준비 중인데요. 인육 거래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인육도 즐겨하고 있으며 항상 경찰을 조심하고 있거든요. 인육을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글에 달린 라조육 기만 CMBD는 가슴, 장기, 다리 등 신체를 뜻하는 각각의 은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네티즌들은 해당 지식인의 글은 인육매매의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라조육 이사의 괴담을 더욱 무섭게 만든 사건이 같은 해 2012년에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바로 엽기적인 토막살인을 저지른 오원춘 살인사건입니다. 오원춘은 자신이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토막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훼손한 이유가 단순히 납치, 강간, 살해 등이 목적이 아닌 인육을 매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지식인에 올라온 라조육 이사의 글과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이 같은 시기에 벌어지며 인육 매매에 대한 괴담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네이버 지식인에 이러한 글이 올라온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서도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괴담, 뻐꾸기 아저씨 괴담. 2007년 6월 10일 새벽 2시 경남 창원시의 모 지역에서 시험 기간을 맞아 도서관을 다녀오던 한 여고생이 괴한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고생 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여학생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의 공통점으로는 늦은 새벽 시간에 혼자 길을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뻐꾹 뻐꾹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순간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중년 남성과 눈을 마주치면 눈 주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전해집니다. 늦은 새벽 시간에 혼자 길을 가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중년 남성은 주로 창원시 반림동, 사파동, 성주동 등에서 출몰했으며 아직 그가 누구인지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과거 어머니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한 남성이 정신병원에 갔다가 탈출해서 여성만 보면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디 창원시에 살고 있는 여학생들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하고 만약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뻐꾹 뻐꾹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돌아보지 말고 곧장 앞으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괴담, 서울대학교 예비번호 괴담. 보통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아쉽게 합격하지 못한 일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해서 만약 합격자 중에 누군가 입학을 포기했을 경우 가장 빠른 예비번호를 가진 학생을 추가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서울대학교에서는 추가 합격자가 생기더라도 사전에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추측으로 서울대학교 예비번호와 관련된 괴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는 자신이 합격한 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가 없다 보니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스스로 합격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비번호 1번을 받게 된 학생이 자신이 어떻게든 추가 합격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한 명을 청부살인했고, 이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게 되었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5가지 도시괴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하성의 공포라디오 소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